부실 거야 이런 막말을 뱉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 요즘 부실 거야, 뭐 자를 거야, 죽일 거야 라는 말이 유행인가요? 저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애들이 뭐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요즘 애들 표현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한 어머님께서 이런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저희 아들 말투가 조금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죽일 거야, 부실 거야, 박살내서 깨버리자. 기관에서 이것저것 배워와서 더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머님께서 저희 큰애랑 똑같아요. 아닌데 자꾸 뭘 죽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길래 놀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TV에서 보고 어린이집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말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상황 마주하면 정말 멘붕 올 때 많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막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도 들고 대체 이 막말하는 아이들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인지행동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가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감정은 지켜주면서 행동은 바꾸는 현실적인 훈육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거친 말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의 상황이에요. 첫 번째, 기분이 진짜 나쁠 때죠. 이때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표현이 거칠어지는 경우예요. 두 번째, 기분이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기분은 괜찮은데 흉내를 내는 거죠. 친구나 유튜브에서 배운 말을 그냥 재미로 친구들이 다 하니까 써보는 경우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면 좋은 건 아이의 어떤 그 행동이 거슬리거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은 결과일 뿐이고 그 말이 나오게 만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싫은데 내가 왜? 이건 자기 의사 표현이고 박살낼 거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건 짜증이나 억울함의 표현. 개잼. 개 행복해. 이건 흥분된 기분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보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의 감정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훈육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 인지행동 치료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조절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인지 과정을 변화시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감정과 말, 행동 뒤에 있는 생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아이가 하는 거칠고 나쁜 말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거칠게 말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저와 하나씩 이야기해봐요. 1단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인식시키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말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가 거친 말을 하면 부모님들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방울뱀 소리를 내거나 어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거 나쁜 말이야 라고 하시거나 혹은 너무 당황해서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카톡하는 거예요. 여보 아까 첫째가 나 박살내버린대 나 부셔버린대. 이 영상을 본 우리는 이제 아이가 거칠고 나쁜 말을 할 때 먼저 스스로 그 말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속상해. 그 말은 어디서 들었어? 그 말 무슨 뜻인지 알아? 그를 아는 아이라면 그 말 뜻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기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거친 말을 하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인 정말 짜증이 나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이 나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단계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외부화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분리시키는 거죠.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면 아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즉, 감정 거리두기 기법인데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루는 훈련이에요. 엄마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한테 밥 먹어야 하니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해요. 아이가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 혹은 나 엄마 싫어, 맨날 못 놀게 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카리스마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뭐? 절대 우리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눈이 갑자기 커지거나 미간에 주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너의 그 말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라는 마인드로 카리스마를 장착하세요. 협박, 겁박이 아니에요. 카리스마. 지금 화 많이 났지?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가자고 해서 마음이 꽉 막힌 거지? 그래, 그 마음 엄마가 알아. 지금 네 마음 속에 짜증이 가득해 보여. 너 안에 짜증 괴물이 들어간 것 같아. 그 괴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엄마 찢어버리고 싶어. 엄마 싫다고. 근데 엄마는 널 믿어. 너는 짜증 괴물 대신 네가 네 마음을 말할 수 있어. 감정을 괴물로 표현해서 감정과 아이를 분리시키고 아이를 믿는다고 단단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감정을 이 괴물이나 캐릭터처럼 외부화하면 자기 감정을 더욱더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3단계입니다. 고유감각 활동으로 감정 다스리기. 자, 여기서 고유감각이라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내 몸을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고유감각 활동은 아이가 자기의 몸을 느끼고 진정시키는 힘을 키워주는 감각 안정 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4에서 7세 아이들은 감정이 커지고 격해지면 가슴이 답답해요.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짜증이 나요. 라고 하죠. 그럴 때 고유감각을 자극해주면 아이의 뇌가 안정되고 짜증과 분노와 흥분을 스스로 조절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몸을 지그시 누르거나 당기거나 무겁게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신경이 차분해지고 감정도 가라앉는 방법인 거죠. 실제로 이 감각 안정 활동, 즉 고유 감각 활동은요, 정말 제가 거친 아이들이나 산만한 아이들, 공격적인 아이들을 만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효과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무게감이 있거나 몸이 눌리는 느낌이 드는 활동, 그리고 아이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 고유 감각 활동인데요. 제가 직접 저희 두 아이들에게 쓰는 활동은요, 텀블러에 물 넣어서 자기 가방 어깨에 메고 등원하기, 집에 택배가 오거나 장난감 바구니 같은 무거운 물건을 스스로 옮기게 하기, 베개로 꾹꾹 누르게 한다거나 세게 껴안아주기, 트램펄린 뛰기, 모래놀이 할 때 바가지나 삽으로 모래를 떠서 옮기는 놀이, 등산하기, 탱탱볼 주무르게 하기, 바깥놀이 하기, 그리고 계단 오르고 내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데 이때 내쉬기를 더 오래 해서 심호흡을 많이 시켜요. 이러한 활동들은 평상시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요. 또 잠깐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 짜증나는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이 짜증이 올라와서 폭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4단계입니다. 재미로 욕할 때는 말 자체보다는 의도에 집중해주세요. 아이가 재밌는 상황에서 졸래 재밌다, 개 재밌다 같은 말을 할 때는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 단어의 재미 때문이죠. 이럴 때는 말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말 뒤에 숨겨진 욕구, 흥분된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신났구나.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나 봐. 앞으로 그렇게 신날 땐 엄청 재밌다, 짱이야 이렇게 말해볼까? 이건 모델링 기법입니다. 엄마가 바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체 표현을 하면 아이들에게 모델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보다는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난 지금 레고로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더니 너무 재밌어 라고 상황과 감정을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자기 표현법을 향상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가 개 재밌다, 졸라 재밌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청 재밌다, 짱이야 라고 엄마가 말한 대로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긍정적 사고 전환을 시켜주세요. 오, 엄청 재밌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귀도 기분이 좋네. 넌 신날 때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너가 멋지게 말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시고 그걸 감정으로 연결하고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5단계입니다. 평소에 자기조절력 키우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반복 훈련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한테 영어 반복 노출 시켜주세요. 반복 노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반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평소에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습관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고유감각 활동도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감정 카드로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정해서 짜증 괴물 퇴치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것을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고 하시면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아이에게 바깥놀이를 하루에 30분이라도 시켜주시거나 등 하원길에 스스로 가방을 메서 걸어다니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 딱 5분 정도만, 정말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를 대화로 해보면서 자기 인식, 감정 조절, 충동 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응원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육아 정보가 아니라 근거 있고 직접 발달센터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난 치료사이자 두 아이를 직접 키우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